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님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만 구성된 Q&A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는 이 Q&A 영상을 나중에 2,000명이든 3,000명이든 그때 좀 모아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질문들이 거의 다 겹치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이 다소 길어질 수가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영상만 다 보고 필기 합격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영상들은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요점만 뽑아서 제가 따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 합격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요즘 구독자님들이 이것만 보고 합격을 했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이 영상도 보고 문제도 굉장히 많이 풀어봤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영상 덕분이 아니라 구독자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열심히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 이해, 이 세 가지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중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좀 필기를 곁들여서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필기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좀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댓글로 남겨드려요. 아니요, 이것만 봐서 되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정말 많이 풀고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요, 물론 포인트긴 하지만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11년까지의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도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수강생분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게 좀 많이 나왔나요? 그런 것들로 제가 보면서 이게 좀 많이 나왔겠구나 하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A로 알려드렸으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르게 B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같은 문제인데도 혼동이 되는 거죠. 왜 내가 공부했던 게 하나도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만 봐서 이것만 달달 외워서 합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음 주 시험인데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가능성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본인의 자신감인 거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자신감을 저한테 찾으면 제가 합격을 합니다 했다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아니요 떨어집니다 해서 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고,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는 제가 다른 첫 번째 인트로 영상에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서 다운받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필기 문제집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문제집을 추천한다는 건요, 제가 이 인터넷상으로 제가 이거 좋아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유명한 것들 있잖아. 유명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좋지만,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내가 책을 보고, 내가 서점을 가요. 일단 가서 책을 보고 문제가 많은 게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이 설명이 많은 게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흑백이 나랑 맞는 사람이 있고 컬러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달라요. 이거는 제가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제 문제집이 한 3권, 4권 정도가 필기 문제집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출판 연도가 다르고 좀 다 유형이 다른 4권 정도가 있긴 한데, 이거를 저는요, 제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쯤에 제가 문제집을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문제집을 내년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건 좀 속보이는가요? 어쨌든 제가 내년에 문제집을 만들려고 조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다라고 추천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서점 가셔서 보시고 나랑 맞는 책, 근데 저는 웬만하면 문제가 많은 책을 좀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문제집이 만약에 없어도 혹시 나 문제집 없어도 가능할까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문제집 없어도 합격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제 영상을 보면서 이해 암기하고 필기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기출문제를 많이 뽑아서 프린터를 해서 문제를 미친듯이 풀어요. 풀면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 없으면 이거는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런 문제도 나오네 하고 표시. 이런 식으로 표시, 제가 안 알려드린 것만 표시를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것들만 짜집어서 또 공부를 한 번 더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사실 책 없어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없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옛날 필기 문제집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좀 있어요. 옛날 책? 저는 2012년 책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옛날 필기라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죠. 빵은 똑같으니까요. 물론 뭐 트렌드하게 바뀌었긴 했지만 우리는 결국 기능사 필기 실기잖아요. 달라진 내용은 식품위생학의 약간 법 개정 정도만 좀 달라져서 법에 관련된 내용은 좀 다시 찾아보는 걸 추천하고요. 다른 제빵이론, 제과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포인트만 있으면 옛날 문제집 봐도 돼요. 어차피 기출문제는 2011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네 번째. 제빵 실습 때 반죽 온도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댓글을 계속 똑같은 걸 달다가 이거는 한번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이것 때문인 건데요. 만약에 여름철이에요. 그러면 얼음물을 사용하세요. 얼음물. 자, 얼음물을 사용하시는데요. 계량을 하실 때 물만 붓잖아요. 물 말고 얼음이랑 물을 같이 계량을 하세요. 같이. 그러면 만약에 800g을 계량해야 된다. 그러면은 얼음이랑 물 해서 800g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얼음을 어느 정도 녹여야 됩니다. 좀 녹여야 돼요. 거품기로 젓든 주걱으로 젓든 얼음 알갱이를 작게 녹여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음을 과하게 넣으시면 안 되겠죠. 과하게 넣으면 얼음 녹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적당하게만 놔도 물 온도는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적당한 얼음물을 사용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게 얼음물뿐만이 아니라 실내 온도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실내 온도. 근데 더운 여름철에는요, 실내 온도가 아무리 에어컨 바람으로 18도, 20도로 하더라도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 온도도 했고 실내 온도도 맞지만 안 된다, 30도가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믹싱할 때 내가 믹싱을 너무 오래 하지 않았는지 또는 너무 고속으로 믹싱을 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보통은 왜 중속으로만 믹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빵도 너무 고속으로 해버리면요, 그냥 중속으로 오래 하는 것보다 식감이 좀 떨어진다곤 하거든요. 그래서 중속으로 믹싱을 오랫동안 해서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거를 추천해요. 중속으로만 믹싱을 하는 거. 근데 그러기에는 반죽 온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좀 바빠요. 그래서 저는 고속으로 마지막 그냥 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겨울철에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여름철에는 반죽 온도가 중요하잖아요. 고속으로 치는 순간 마찰열에 의해서 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속으로만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반죽이 너무 늦다 그러면 고속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중속으로 돌아와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 식으로 반죽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반죽 온도는요, 내가 온도계를 찔러서 감독관님에게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감독관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반죽 온도를 찔러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죽 온도는 어떻게 체크해요? 라고 하시지만 이거는 시험장에 가시면 뭐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내가 하겠다? 또는 체크해서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 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뜨끈뜨끈한 물 쓰면 이스트 사멸합니다. 무조건 따뜻한 물로 겨울철에는 하시면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제과 실습 때 반죽 온도는요, 물의 영향이 아닌 계란의 온도예요. 계란. 자, 제과에는 빠질 수 없는 게 계란이죠. 계란과 유지의 온도인데요. 뭐 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계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차가우면 좋아요. 유지가 차가워야지 반죽이 이제 밀어펴기도 좋고 유지가 녹지도 않고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계란의 온도로 영향을 받는데요. 여름철에 계란이 너무 차가우면 뭐 물론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너무 차가우면 분리가 잘 난다라는 거죠. 버터의 온도와 계란 온도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계란이 너무 차갑다. 그럼 살짝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찬기를 빼고 사용을 하시면 온도가 잘 나올 거고요. 그 겨울철에는 좀 따뜻한 미지근한 물 있죠. 그냥 따끈한 물 말고 따뜻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가서 찬기를 완전히 빼시고 사용하셔야지 온도가 잘 나옵니다.
물론 공립법에서 왜 중탕하면서 공립하는 방법은 어차피 중탕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계란의 온도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크림법 같은 경우는 믹싱을 좀 오래 하죠. 오래 할수록 마찰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반죽 온도는 맞춰진다 하더라도 유지가 녹을 확률이 커요. 그러면 굽고 났을 때 제품 자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너무 많이 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믹싱하는 방법은 일정하게 가되 계란 온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제과 실습인데요. 비중 측정. 자,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비중 측정. 자, 비중 측정은 보통 시험장 가시면 종이랑 볼펜을 줍니다. 그러면서 비중 물무게, 그리고 컵 무게, 반죽 무게를 다 적으시고 계산하는 시기랑 방법, 마지막에 나온 비중을 적어서 제품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라고 보통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비중 측정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계산기를 가져갈 거예요. 계산기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중 측정하실 때는 반드시 그 용기 위에다가 반죽을 올리잖아요. 반드시 스패츌라나 스크래퍼로 일자로 깎아서 측정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주걱이나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일자로 깎아서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거품형, 공립법이나 변리법에 대해서 거품형에 대해서 비중 측정을 만들어야 돼요. 0.45에서 0.55 사이를 맞춰야 되는데 0.38 이렇게 나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0.38. 이 말은 숫자가 지금 원래 해야 되는 것보다 낮아요. 그러면 공기가 낮다는 거예요. 공기가 없다는 거예요. 공기가 많다는 거예요. 되게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의 함량을 좀 더 줄여야겠죠. 그래서 0.38인 경우에는요, 좀 내가 손으로든 스크래퍼든 반죽을 한 4-5번 빠르게 저어서 좀 공기를 꺼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비중이 확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또 신나게 저으시면 안 돼요. 4-5번만 빠르게 저으시면요, 거품형은요, 거품이 금방 꺼지기 때문에 조금만 저어도 비중이 진짜 금방 올라가서 아마 0.4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낮을 경우에는 빨리 좀 꺼트려서 비중 측정 다시 해보시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0.5대가 나와야 되는데 0.6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노답이죠, 노답.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빨리 팬닝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 공기가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비중 측정을 좀 공기가 있을 때 미리 하는 거고, 좀 이게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림법. 특히 파운드 케이크 비중 측정 들어가죠. 파운드 케이크의 비중은 몇이에요? 0.8대죠. 그러면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공기가 없어서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0.75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왜냐면 크림법 분리 안 나려고 믹싱을 너무 과하게 열심히 했던 거야.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중이 낮아요. 근데 0.8대를 맞춰야 되는데 0.75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저으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공립법 같은 경우는 거품이다 보니까 금방 올라가요. 4-5번만 저어도 확 올라가는 게 거품형인데, 파운드 케이크는요, 그게 아니라 진짜 100번? 100번은 좀 과하고 한 50번 빠르게 저어도 0.02 정도 올라가나? 0.75인데 0.7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답이 없죠. 진짜 힘들고요. 손 아프고요. 거품은 가볍다 하지만 얘는 무거워서 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파운드 케이크는요, 애초에 믹싱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분리가 나지 않게끔만 믹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 케이크에는 이제 가루 넣고, 작년에는 물이 들어갔었는데 물이 없어졌어요. 가루 넣고 혼합하실 때 1단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더 오랫동안 하세요. 그럼 얘가 저속으로 돌리면서 공기를 꺼트립니다. 그러면 점점 얘가 비중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속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비중이 0.8대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실습 때 마스크 및 라텍스를 착용해야 하나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많죠. 그래서 마스크는 필수예요. 근데 이제 라텍스는 시험장에서 줘요.
물론 내가 찝찝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뭐 필기에서도 라텍스를 주면서 필기 시험을 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거고 사실 위생을 많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라텍스라는 말이 큐넷 홈페이지에는 뭐 필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라텍스는 가셔서 만약에 주는 시험장이면 받아서 하시면 되고, 안 주면 그냥 손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는 당연히 필수인 거고요. 그리고 모자는 어떤 모자든 상관없어요. 무슨 두건이나 캡모자 이런 것만 아니고 뭐 햇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그냥 빵모자도 괜찮고요. 그 빵모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예인들 빵모자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제빵왕 모자 있잖아요. 길쭉한 거 종이 모자.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없으면 일식 모자라고 조리 모자라고 좀 납작하게 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누가 봐도 위생모다. 누가 봐도 잔머리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머리가 올라가 있다 하는 느낌만 들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작년 수강생분 중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험장 가셔서 이제 딱 입시를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모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시험 치러 가시는 여사님이 안타까워서 행주 하나를 주시면서 머리에 둘러주셨다고. 너무 웃긴 거예요. 머리에 행주를 두르고 이제 하신 거죠. 근데 그분 붙으셨어요. 제과를 붙으셨습니다. 그렇게도 붙는 사람은 붙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물론 복장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실력이나 뭐 기술도 중요한 거니까 또 없다고 너무 막 나 없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지 마시고 약간의 임기응변을 해서 좀 하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잘 챙겨서 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바지가 흰색 바지. 자, 이번에부터는 완벽하게 흰색을 좀 요구합니다. 흰색 통바지가, 흰색 스키니 뭐 찢어진 게 아니라 통바지가 제일 좋고요. 근데 큐넷에 뭐라 나와 있냐면요, 흰색이 없을 경우에는 앞치마로도 대체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바지를 입더라도 흰색 앞치마로, 허리 앞치마, 목으로 매는 거 말고 허리 앞치마로 가리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흰색 바지가 없으면 검정 색깔 슬랙스 추천. 근데 스키니밖에 없다. 그럼 그거라도 입어야겠죠. 청바지만 절대 안 됩니다. 치마, 청바지, 짧은 바지, 찢어진 바지 안 돼요. 그냥 깔끔해 보이는 거. 없으면 스키니라도 입으세요. 정말. 그래서 바지 흰색 없으면 검정색 통바지가 좋고, 그것도 없으면 검은 스키니라도 좋다. 다만 흰색 허리 앞치마를 메고 가져가야 된다. 목으로 하는 거 말고 허리 앞치마 꼭 가져가시고요. 조리화 같은 경우는 뒤꿈치가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뒤꿈치가 보인다는 거는 위생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꿈치가 안 보이는, 좀 약간 끈으로 묶을 수 있거나 찍찍이가 있거나 뒤꿈치가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뒤꿈치가 보여도 뭐 별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건 약간의, 그래도 하나라도 찝찝하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좀 그렇잖아요. 그냥 복장이라도 안 찝찝하게 해서 가야지 좀 일의 효율이 효율이 좀 올라가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시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습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떡할까요? 자, 이거에 한마디 드릴게요. 실습시 예를 들어서 반죽 분할 그램수가 남았거나 뭐 뭔가를 했거나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요, 감독관님이 다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생각보다 시험장 분위기는 삭막하지 않습니다. 감독위원님들이 되게 착하세요. 정말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계속 막 인상 쓰면서 화내고 그러지 않으세요. 다 알려주세요. 왜냐면 다 시험 보러 오시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 거를 긴장 풀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로 그렇게 삭막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가실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대로 자신감 있게, 그 대신 궁금한 건 질문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믹싱 기계 사용할 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학원에서 배웠던 거랑 실제로 시험장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땐 손 들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했던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보통 이런 기계나 오븐 사용법은요,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반죽 분할 남는 거라든지 조금 뭔가 그런 것들은 감독위원님이 미리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신 대로 잘 익혀서 가시면 다 어떻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행동, 수상한 행동, 남을 훔쳐보는 행동, 말 많이 혼잣말하면서 난 이거 해야지 혼잣말 절대 하지 마시고, 뭔가 딱 봤을 때 초보스러운 그런 막 느낌 내지 마시고요. 못해도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 티내서 초보스럽게 행동을 하시면 감독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긴장 푸시고, 물론 긴장이 안 풀리겠지만 잘 준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Q&A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물론 더 많지만 일단 질문이 많은 것들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난 이게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지금 이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또 달아드릴게요.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이 영상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또 댓글에 많은 게 있으면 다음 Q&A 때도 또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기 합격을 많이 하시는데요. 합격하셔도 구독을 안 끊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3개월 조금 넘었거든요. 4개월? 다 돼간다. 그쯤 됐는데 벌써 지금 구독자 수가 이만큼 올라가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살짝 걱정했던 게, 그래도 나는 이제 합격하시면 다 구독은 끊기겠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그냥 그래도 있는 대로 열심히 하자는 생각을 하지만 더 잘 찾아주시고 진짜 방문 출석 체크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해요. 자, 항상 진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댓글 남겨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